3, 4등급인 학생이 모의고사를 보기에 앞서서 혹은 수능을 보기에 앞서서 질문사항을 저한테 준 걸 바탕으로 해서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을 지금부터 돌리는 게 답일까요?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센이나 RPM 같은 내신 대비용 교재를 푸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념서 한 권을 놓고 3점이나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을 바탕으로 먼저 기출을 분석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해설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해설을 보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정 답일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설 없이 분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4, 5등급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막히는 문제가 50% 이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개념서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설지를 보세요. 내가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그 해설지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풀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설을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해설에 나오는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설지를 보고도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겠죠. 모의고사에서 엄청난 계산 실수들, 기탄수학이라도 돌려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이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하시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실수도 엄연한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명확하게 실수를 인지하시고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를 점검하신다면 그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 조건을 놓치거나 구하려고 하는 것을 잘못 구해서 틀리는 실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다 밑줄을 쫙 긋거나 아니면 구하려고 하는 것에다 동그라미를 쳐놓는 것만으로도 크게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 실수 같은 경우에는요, 은근히 여러분들의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빼기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던가 적분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수의 패턴을 꼭 기록을 해두세요.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빨간 펜으로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지 꼭 큰 글씨로 써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너무 좁은 공간에 문제를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경우, 혹은 악필인 경우 같은 경우엔 내가 쓴 글씨, 숫자가 뭔지 몰라서 실수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니까요, 내가 계산하는 것을 공책에다가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으로 줄이실 수 있으신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어려운 21번, 30번 그냥 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자, 이런 고민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4등급, 5등급, 그리고 3등급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21번과 30번을 푸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준이 높고요, 생각하기까지의 과정도 많이 들고 그것을 푸느니 다른 문제들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21번, 30번을 못 푼다라고 할지라도 모의고사가 끝난 뒤에는 꼭 21번, 30번까지 분석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하십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문제에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의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버리신다라고 한다면 그 4가지 아이디어 자체를 싹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더라도 혹은 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넘어가는지 그것을 점검하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까지 이 넘어가는 한 개의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논리가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 문제의 아이디어가
분명 다른 문제 아이디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전반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3등급 이하라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부터 사실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맨스 TV 서동범 강사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